수원 삼각함수입니다. 삼각함수의 정의부터 살펴보시면 선분 OP가 R인 점 P, X, Y에 대하여 동경 OP가 X축의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의 크기를 세타라고 했을 때 세타의 사인 함수는 R분의 Y, 코사인 함수는 R분의 X, 탄젠트의 함수는 X분의 Y라고 합니다. 우리가 중학교 3학년 2학기 때 배웠던 삼각비는 동경이 1사분면에 위치했을 때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빗변분의 높이라고 했던 것을 여기에서는 좌표가 있기 때문에 R분의 Y라고 한 거고요. 빗변분의 밑변이라고 했었던 코사인은 R분의 X로, 밑변분의 높이라고 했던 것은 X분의 Y로 정의를 하게 된 겁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정의를 했다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때 배웠던 삼각비에 대한 개념을 확장했다라고 이해하시면 한결 수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다른 점은 뭐냐면 이제 좌표평면 위에 나타냈기 때문에 동경이 각 사분면으로 돌아다닐 겁니다. 그때 X의 좌표와 Y의 좌표의 부호가 바뀝니다. 그래서 두 번째 내용과 연결되는 것이 삼각함수의 값의 부호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1사분면일 때는 X와 Y가 모두 플러스이기 때문에 모든 함수가 플러스 값이 나옵니다. 하지만 2사분면일 때는 사인만, 3사분면일 때는 탄젠트만, 4사분면일 때는 코사인만 플러스가 됩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삼각함수를 빠르게 값을 구해야 될 텐데 이렇게 R분의 Y, R분의 X 이렇게 외워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R분의는 당연히 하는 건데 코사인 X인지 사인이 Y인지 헷갈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조금 잡아드린다면 코사인은 X잖아요. 그래서 코X다 이렇게 암기해 주시면 조금 더 수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Y는 사인이겠죠. 그러면 코X니까 사인은 Y. 그리고 탄젠트는 이미 우리가 기울기라는 개념으로 알고 있는 거고요. 기울기는 X분의 Y 증가량이기 때문에 X분의 Y가 바로 이해가 되실 겁니다. 됐죠? 자, 이제 삼각함수 사이에 관계가 있습니다. 탄젠트는 코사인분의 사인이라는 건데요. 이건 충분히 우리가 삼각비를 가지고 증명해보면 나오는 사실이니까 굳이 증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두 번째도 마찬가지인데요. 사인 값의 제곱을 하고 코사인 값의 제곱을 해서 더하면 1이 나온다는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 두 개는 우리가 문제를 풀면서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 잘 암기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제 예제들을 한번 풀어볼 텐데요. 원점 O와 점 P,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을 있는 선분 OP를 동경으로 하는 각의 크기를 세타라고 했을 때 각각의 삼각함수들을 구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개념적으로 풀어야 되니까 좌표평면을 그린 다음에 3, 4분면의 값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을 찍어주고 선분 OP를 연결합니다. 그런 다음에 OP 선분은 길이가 5겠죠. 피타고라스에 의해서. 그래서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을 찍어놨습니다. 이때 코 X죠. 그래서 5분의 X값 마이너스 4 이렇게 요게 바로 코사인 세타입니다. 그러면 Y가 사인 세타겠죠. 그래서 5분의 마이너스 3 그리고 탄젠트는 코사인분의 사인 혹은 X분의 Y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이니까 그래서 4분의 3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다음 문제 보시면 2분의 파이와 파이 사이에 세타가 존재합니다. 이럴 때 탄젠트 세타는 마이너스 4분의 3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세타가 2사분면 있다라는 겁니다. 2사분면. 그래서 좌표평면을 그려서 세타를 표기해보면 이런 상황인 거죠. 이때 x의 좌표가 마이너스겠죠. 그래서 x분의 y 그리고 여기가 r. 그렇다면 코 x니까 5분의 마이너스 4가 코사인 값이고 그럼 코사인 자리에 집어넣어서 계산해 주시고 그 다음에 사인은 나머지겠죠. y좌표. 그래서 5분의 3 거기에 5배에서 마이너스 1을 빼자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편하게 양수로만 계산했던 그 3학년 때의 삼각비와는 사뭇 다른 상황인 겁니다. 이렇게 이해되셨죠? 예제 3번을 보시면 굉장히 복잡한 삼각함수의 연산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정리하냐 이게 굉장히 중요할 텐데요. 자, 한번 하나씩 보겠습니다. 우선 사인 세타의 제곱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의 제곱은 합차 공식으로 사인 세타 플러스 코사인 세타 곱하기 사인 세타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로 보이셔야 됩니다. 그리고 밑에는 바로 1이 사인 세타의 제곱 플러스 코사인 세타의 제곱 마이너스 2배의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이렇게 보이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게 바로 사인 세타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의 완전 제곱식이겠죠. 그렇다면 하나씩 약분이 돼서 하나가 남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위아래다가 코사인으로 나눠주십니다. 그렇다면 코사인분의 사인은 탄젠트이기 때문에 탄젠트 세타 플러스 1 그리고 탄젠트 세타 마이너스 1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렇다면 그 뒤에 나오는 식과 유사하죠. 그래서 다시 한번 위아래 마이너스를 곱해서 1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로 바꿔주신 다음에 뒤에 나오는 것과 연산을 통해서 계산해 준다면
0이 됩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4번 보시면 사인 세타 더하기 코사인 세타는 2분의 1일 때 사인 세타의 세제곱 플러스 코사인 세타의 세제곱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뭔가 느낌이 곱셈 공식 같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곱셈 공식을 갈 텐데 우선 우리가 필요한 게 어떤 거냐면 사인 세타 곱하기 코사인 세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거냐면 사인 세타 제곱 더하기 코사인 세타의 제곱, 그것은 바로 1이죠. 그것은 사인 세타 더하기 코사인 세타의 제곱 마이너스 2배의 사인 세타 곱하기 코사인 세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인 세타와 코사인 세타의 값을 구해보면 마이너스 8분의 3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구하러 가게 될 세제곱들의 합은요, 합의 세제곱 빼기 세배의 합곱입니다. 그래서 8분의 1에 플러스 4가 되게 되고요. 그래서 8분의 33이 정답으로 나오게 됩니다. 네, 3번과 4번 같은 부분은 우리가 충분히 많은 연습을 통해서 극복해낼 거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위에 나와 있었던 1번과 2번 정도는 이제 개념으로 푸는 문제니까 개념을 조금 잘 이해하시고 해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삼각함수의 그래프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바로 사인 함수입니다. 자, 사인은 우리가 삼각함수 정의에서 배웠다시피 r분의 y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삼각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때 단위원이라고 하는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에다가 동경을 표시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r분의 y가 아니라 그냥 y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동경이 움직일 때 각각 만나는 점들을 표기하고 나서 y의 좌표들만 우리가 본다면 점점 커지는 것을 알 수 있고 그것은 1까지 커지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감소하고요. 그리고 나서는 오히려 음의 방향으로 더 커집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까지 도달을 한 다음에 다시 0으로 돌아오는 함수가 그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 0에서부터 파이까지는 1까지 상승한 후에 하락하고 그 다음에 파이부터 2파이까지는 마이너스 1로 하락하다가 다시 0쪽으로 상승하면서 그래프가 한 주기가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삼각함수를 주기함수라고 부르게 되고요. 그 주기는 바로 2파이가 됩니다. 같은 그래프가 계속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정역은 실수, 전체의 집합이고요. 치역은 방금과 같이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서 돌아다니므로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입니다. 그리고 그래프의 특징이 조금 더 있는데요. 첫 번째, 원점에 대해서 대칭인 함수입니다. 그래서 원점을 기준으로 뒤집어 버리면 같은 그래프가 나오고요. 또 한 가지, 파이를 기준으로 해서 접어버려도 같은 그래프가 나옵니다. 또한 2분의 파이를 기준으로 해서 좌우 대칭하고요. 그 다음에 2분의 3파이를 기준으로 해서 또한 좌우 대칭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독특한 특징을 갖고 있는 그래프가 바로 삼각함수 그래프입니다. 자, 이번에는 어떻게 할 거냐면 각각의 미지수들이 좀 생겼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좀 보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기본 함수가 sin x니까요. 하나씩 변형해 볼게요. a 자리에 뭐가 들어온다면 이런 거겠죠. 네, 그러면 뭐가 변하냐면 바로 치역이 변합니다. 치역이. 원래 sin x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인데 2배가 붙었기 때문에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이렇게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치역값에 변화를 주는 게 바로 a다 라는 겁니다. 근데 a에 플러스만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도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최대값을 결정할 때는 절대값을 씌운 다음 플러스 마이너스를 매기는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여기에 이제 bx라는 게 붙을 건데 이 bx는 과연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sin x가 있고요. 예를 들어 sin 2x가 있다고 합시다. 자, 그러면 우리가 sin 값이 1이 나오려면 90도니까 여기에 2분의 파이를 집어넣었을 때가 1이 나오잖아요. 근데 sin 2x가 1이 나오도록 하려면 2x 자리가 바로 2분의 파이가 되어줘야 되기 때문에 x는 4분의 파이가 됩니다. 4분의 파이가 된다면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2분의 파이일 때 1에 도달했다면 그거의 절반만큼만 가더라도 도달할 수 있는 거, 결국 주기가 빨라지는 거죠. 이해되시죠? 네, 주기가 빨라지는 겁니다. 우리가 반씩이나 짧아지는 거죠. 네, 그래서 2파이 주기였던 것이 바로 파이로 바뀌게 되는 일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b의 역할은 바로 주기에 영향을 끼친다. 근데 b도 마찬가지로 플러스 마이너스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절대값을 한 상황 속에서 나눠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플러스 c와 플러스 d를 볼 텐데 우리가 이 모습은 확인이 가능하죠. 어떤 거? 평행 이동이었습니다. 그래서 b로 묶고 나서 생각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 뭐 다 아시겠지만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b분의 c만큼 y축 방향으로 d만큼 평행 이동한 그래프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최대값에다가 y좌표가 이동을 해버리면 값에 변동이 생기는 거니까 최대값에 각각 d를 더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볼 텐데요. a의 sin bx 플러스 c에 대해서 다음 조건이 만족하는 a제곱, b제곱, c제곱 구해보아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최대값이 5하고 1이다. 근데 이때 a값이 양수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냥 a 플러스 c가 5가 됐고요. 그 다음에 a 마이너스 c가 1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둘을 더해서 2로 나누면 a값은 3이 나오고 c값은 2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x에 대해서 주기가 2분의 파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2파이를 바로 b로 나눠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2분의 파이이므로 b는 4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각각을 제곱해서 정답을 구해주시면 바로 29가 나오게 됩니다. 어렵지 않죠? 자, 그 다음은 코사인 그래프입니다. 자, 코사인 함수는요, 우리가 코x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x좌표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동경이 각각 돌아다닐 때 x좌표로 본다면 x좌표였을 거고요. 그 다음 x좌표일 거고 x좌표입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점점 줄어듭니다. 시작하자마자. 그래서 시작하자마자는 어디입니까? 위치가 1입니다. 그래서 1에 있다가 점점 감소해서 어디까지? 마이너스 1까지 도달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0까지 복귀하는, 네. 그리고 다시 1까지 마무리를 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또한 2파이만큼씩 주기를 가지고 있는 함수이고요. 또 한 가지, 파이를 기준으로 완벽한 좌우 대칭이고 2분의 파이를 기준으로 원점 대칭, 2분의 3파이만큼을 기준으로 원점 대칭을 하는 그런 그래프입니다. 그리고 또한 전체 그래프를 본다면 y축 대칭하는 그래프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나머지 조건들은 전부 다 사인 함수하고 동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특징적인 것들을 좀 암기해 놓고 계시면 연동이 좀 되니까 좀 편하겠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가 확인해야 될 건 어떤 거냐면, 자, 4번입니다. 코사인 함수는요, 사인 함수의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분의 파이만큼 평행 이동한 그래프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잠깐만 위로 갖다 보시면, 자, 여기가 바로 0이었는데 2분의 파이만큼을 왼쪽으로 이동시키는 겁니다. 그럼 지금 우리가 봐야 되는 건 여기서부터 이렇게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밑으로 내려가 보니까 똑같네요. 네, 그래서 삼각함수끼리 뭔가 변화가 일어나는구나. 아, 나중에 이런 거에 대해서 학습을 하겠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A, B, C, D에 대해서 역할들이 있는데 전부 다 동일합니다. 사인 함수하고. 그래서 거두절미하고 예제 6번을 바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양의 상수 A, B이기 때문에 최대값 A 플러스 3이겠죠. 그래서 8이 되므로 A는 5가 정답이 되고요. 그 다음 주기는 바로 B로 건드는 거고 B도 양수라기 때문에 B분의 2파이가 4분의 파이가 되어줘야 되기 때문에 B는 8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 A 더하기 B는 13이다. 이렇게 쓸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탄젠트 함수입니다. 자, 탄젠트 함수가 제일 독특하고요. 탄젠트 함수는 우리가 삼각함수에서 정의했듯이 x분의 y이고요. 결국에는 그것은 기울기하고도 이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도가 올라갈 때 기울기가 당연히 올라가겠죠. 그런데 바로 y축인 x는 0이라는 것은 함수가 아니기 때문에 기울기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2분의 파이에서는 점근선 형태가 됩니다. 왜냐, 그 전까지는 기울기가 계속 상승하니까요. 그러다가 90도를 넘어가는 순간 엄청나게 작은 기울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저 밑에서 올라오게 그래프가 그려지는 거죠. 네, 그래서 똑같이 쭉 가다가 270도가 되는 2분의 3파이가 되면 또한 그래프가 기울기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그래프들이 반복을 한다. 그래서 사인과 코사인과 다르게 정의역은 2분의 파이에 n파이를 더한 만큼씩이 없다. 그리고 나머지 치역은 실수 전체 집합이고 주기는 파이로 줄어든다. 그리고 원점 대칭, 네, 원점 대칭하는 건 맞고요. 점근선이다. 그래서 정의역에서 제한된 부분들이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탄젠트 같은 경우에도 A, B, C, D가 이렇게 놓여질 수 있는데 평행 이동은 항상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A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역할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탄젠트는 증폭되지 않기 때문에 굳이 최대 최소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히려 B 값과 C 값에 따라서 주기와 점근선의 방정식이 좀 달라지는데요. 주기는 동일합니다. 네, 탄젠트의 주기가 파이였기 때문에 그냥 B로 나눠주시면 바로 주기가 나오는데요. 점근선의 방정식 또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쓰여져 있는 건 굉장히 복잡하게 쓰여져 있는데 점근선은 여기 원래 있는 식, 근데 그거를 우리가 주기를 B분의 1만큼 줄였기 때문에 실제로 B분의 1을 곱해주시면 되고요. 거기에 우리가 X축 방향으로 평행 이동한 그래프이기 때문에 이렇게 밀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네, 이해하기가 수월하실 겁니다. 네, 저 공식을 외울 게 아니라 우리가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자, 그래서 밑에 예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A, B, C, D의 값을 구해서 곱해야 되는데요. 첫 번째 주기가 파이다. 그러면 B는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B는 1입니다. 그리고 2번에 보시면 fx의 그래프가 있는데 사인 그래프를 저만큼 밀었다. 그리고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 이동시켰다 라고 했기 때문에 네, D의 값 마이너스 1이게 되고요. 그 다음 우리가 B의 값을 1이라고 구해놨기 때문에 x축 방향으로 저만큼 밀었다고 하면 C의 값은 마이너스 6분의 파이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실제로 우리가 A를 구할 때는 이런 조건, 지나는 점을 하나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루트 3 마이너스 1은 A의 탄젠트 저 X자리에 3분의 파이를 집어넣게 되면 탄젠트 6분의 파이 마이너스 1입니다. 그래서 6분의 파이라는 건 30도고요. 30도라는 거는 3분의 루트 3이기 때문에 3분의 루트 3 A 마이너스 1이다. 그게 루트 3 마이너스 1이고 그럼 결국에 A에 얼마를 집어넣으면 루트 3이 되겠는가? 그래서 A는 3이다 라는 걸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최종 정답은 플러스 2분의 파이가 됩니다. 전부 다 곱해주면. 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제 삼각함수의 각의 변환 공식이라는 걸 배우게 됩니다.
자, 거의 다 왔으니까 조금만 집중합시다. 여기가 제일 중요합니다. 자, 우선 우리가 아까 어떤 걸 기억하셔야 되냐면 저 위에서 코사인 함수 할 때 사인 함수의 그래프를 평행 이동시키면 코사인 함수가 된다라는 이 4번 성질이 있었잖아요. 이것과 연동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시 내려가 보면 어떤 걸 할 거냐면 주어진 각이 있었을 때 이것을 2분의 파이 곱하기 n 플러스 마이너스 세타꼴로 변형을 할 겁니다. 그리고 n이 짝수라면 삼각함수를 그대로 두고요. n이 홀수라면 사인은 코사인으로, 코사인은 사인으로, 탄젠트는 탄젠트분의 1로 바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아까 방금 어떤 거? 사인 x 플러스 2분의 파이였다면 그죠? 그럼 여기에 뭐가 들어간 거예요? 홀수가 들어간 거죠? 그래서 사인이 뭘로 바뀐다? 코사인으로 바뀐다. 그리고 세타는 항상 예각을 간주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 x는 그대로 x니까 코사인 x. 아, 그래서 이게 바뀐 게 그래서 바뀐 거구나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동경이 해당하는 사분면에서 원래 주어진 삼각함수의 보호를 따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제를 통해서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사인 파이 플러스 세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주어진 각을 이렇게 바꾸지 않을 겁니다. 바꾸지 않고 어떻게 할 거냐면 두 갈래를 외울 겁니다. 어떻게? 그냥 정수 형태가 나온다면 바꾸지 않을 겁니다. 정수 형태면 그냥 둔다. 여기에 이게 아니라 주어진 각이 세타를 제외했을 때 정수 형태면 삼각함수를 그대로 둡니다. 그리고 세타를 그냥 써주고요. 동경이 해당하는 사분면에서 원래 삼각함수의 보호를 따라가는 거기 때문에 파이에서 세타만큼 더 움직이면 동경 여기 있을 겁니다. 그리고 얼, 사, 탄, 코이기 때문에 탄젠트를 제외하고 나서는 전부 다 음수이므로 여기에 마이너스가 붙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사인 2분의 3파이 플러스 세타인데요. 우선 분수 형태이죠. 그래서 이게 아니라 분수 형태로 바꿀 겁니다. 저희는 분수 형태면 사인은 코사인으로 바꾸고 세타를 그대로 씁니다. 그리고 나서 좌표평면에 270도인 2분의 파이에서 세타만큼 움직입니다. 그럼 동경이 4사분면이고 4사분면은 코사인만 플러스이기 때문에 결국엔 사인 값은 마이너스가 됩니다. 원래 함수로 따라가는 거기 때문에. 자, 근데 마지막으로 탄젠트 마이너스 세타라고 되어 있는데 탄젠트니까 그리고 여긴 정수 형태니까 그냥 따라갑니다. 이렇게. 그리고 좌표평면 그렸을 때 마이너스 세타라는 건 시계 방향으로 가는 거니까 4사분면에 도달하죠.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탄젠트만 양수이고 나머지는 코사인만 양수이고 나머지는 음수이므로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